안녕하세요. 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좀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요. 삼성서울병원의 대장암 센터로 있는 전호경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50분 동안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면서 어떻게 대장암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실 건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이 무엇일까요? 우리 종양이라 하면 조그만 혹을 얘기하는데요. 종양은 양성종양하고 악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종양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로 대개 천천히 자라고 딴 데로 전이되지 않고 제거하면 치유할 수 있는 종양이고, 악성종양은 다른 말로 암입니다. 암은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로 비교적 빠르게 자라고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체내 각 부위로 전이하는 종양입니다. 그리고 대장암이라는 것은 대장 점막에서 발생한 선종, 즉 양성종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성세포로 변화해서 대장 내에서 무한 증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 폐, 뇌, 뼈, 복막 등으로 전이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이죠. 대장암이 왜 자꾸 늘어나고 있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황제의 평균 수명이 39세였고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은 37세, 우리나라 임금님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는데 1960년에 평균 수명이 여자가 54세, 남자가 51세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평균 수명은 여자가 82세, 남자가 75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마도 우리나라 임금님보다 지금까지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암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자리하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발생률은 어떤가요? 빨간 거 같은 거, 자궁경부암 같은 거 줄고 있죠. 그 다음에 위암의 경우에 최근에 줄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장암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위가 위암이고 2위가 간이고 3위가 폐고 4위가 대장이었는데 최근에 드디어 대장이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장에 대해서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소장에서 넘어와서 여기가 우리가 보통 맹장이라는 충수돌기입니다. 거기서 맹장,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변이 배출되게 됩니다. 우리가 대장, 직장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직장이라 하는 거는요, 고들직자입니다. 항문으로부터 약 10cm는 장이 곧게 내려옵니다. 마지막에 변을 배출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직장이라고 그럽니다. 대장의 일부분을 특별히 직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입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침으로 해서 식도로 내려가서 위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췌장액과 담즙으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쭉 내려가서 대장으로 내려보내게 되어 있죠. 그럼 대장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장에서 변이 딱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항문 근처에서 깔때기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래떡 뽑아내듯이 뽑아내는 게 항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암에 잘 건질까?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과거에 대장암을 앓았던 사람, 그러면 아니면 선정성 용종이 가족 중에 있거나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 염증성 장질환이라 하면 최근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귀향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즉 식이 요인,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50세가 되면 누구나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래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히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장암이나 선종의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2, 3배 증가하고 전체 대장암 환자의 1%는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유전으로 일어나고요. 또 다른 6%는 비용종성 유전성 대장암 증후군이라는 이 또한 유전이 되는 그런 대장암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의 선종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을 앓은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방 섭취가 많고 섬유질 섭취가 적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되도록이면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비만하고 운동량이 적은 분,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모든 병에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대장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편식을 하지 말고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하자. 지방 섭취, 특히 포화 지방, 즉 기름기 많은 음식의 섭취를 줄입시다. 소고기, 돼지고기 대신에 닭고기나 생선을 섭취한다 그래서 꼭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섭취를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채하고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면 더욱 좋고요.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누구나 맞는 얘기고 특히 여자분이 좋아하는 얘기죠. 과음을 피하고 금연합시다 이겁니다.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절주, 금연, 포화지방 피하기, 야채와 과일 섭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지킨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모든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대장암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1차 예방입니다. 1차 예방이라 하면 암의 발생 그 자체를 막아주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고요. 2차 예방이라 하면 조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걸 말하고요. 조금이라도 암의 위험 신호나 경고가 나타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검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40세 이후에서는 정기 건강 검진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3차 예방이라 하면 치료 후에 재활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특히 대장암에서 정기 검진이 의미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암 사망률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악성 종양이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장 용종을 거쳐서 대장암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대장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 있고 조기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학문학회에서 2001년에 발표한 건강 권고안입니다. 50세 이상에서는 5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이나 또는 이중형 발용 관장 검사와 S결장정 검사를 시행한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위험인자가 있는 분의 경우엔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종이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과연 용종이 뭔지 잘 가슴에 와서 안 닿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용종이라는 거는 장의 점막보다 튀어나온 걸 다 용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곱창 드실 때 안쪽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튀어나온 걸 용종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종양성 용종, 즉 선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누고 종양성 용종이 결국 대장암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대장에서 종양이 점점 크다가 결국은 10년쯤 돼서 암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내시경 치료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악성이 되고 결국은 간이나 이런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혹들은 내시경으로 뛸 수가 있겠죠. 용종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 용종 제거술이 합병증이 없는가? 합병증이 조금은 있지만 그 위험보다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된 용종에 만약 암이 섞여 있다면 조기인 경우에는 그것으로 치료 끝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조금 더 깊은 경우에 다시 수술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종을 제거한 후에 또 생기느냐?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한 3분의 1 내지 3명에 1명 또는 2명에 1명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또 발생합니다. 즉 재발이라기보다는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대장암도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나요? 예, 일부의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장암은 최근 식생활의 소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악성 질환이다. 대장암은 적절한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예방이 가능하다. 대장암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대장암의 전구병본인 용종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검진에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환자를 진단하는가를 알려드리죠. 대장암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하고 우측 대장암의 증상이 조금 틀린데요. 우측은 설사, 빈혈, 복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좌측은 주로 그 혈변, 배변 습관 변화, 변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단한 법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는 방법, 대장 내시경, CT, 그 다음에 MRI, 초음파, PET-CT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시경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대장암인데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점입니다. 항문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쭉 올라가면서 직장 내시경이라는 건 보통 저기 초록색 있는 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면서 보면 내시경에서 그 대장 안을 보면서 혹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대장 내시경이고요.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는데 최근에는 수면 내시경이 많이 잘 발달돼서 편하게 내시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으시면요, 끝나고 서너 시간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끝난 다음에 보내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시경에서는 이 물 먹는 게 큰 고통입니다. 즉 장을 깨끗하게 청소시키지 않으면 내시경으로 볼 수 없는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 초음파로 항문에 초음파 기계를 삽입해서 초음파 그 주위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정확도가 높고 시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림프절이나 먼 데 있는 전이를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조기 직장암의 진단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CT는 주로 대장 바깥으로 얼마나 퍼졌나, 딴 데 저지가 없는가, 이걸 찾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MRI라는 거는 CT보다는 직장 그 근처를 좀 더 자유롭게, 이거는 실제로 띄어내서 본 건데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ET하고 CT를 합치면 PET-CT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PET는 이렇게 보였는데 PET에서는 이상이 있는 것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CT가 합성이 안 됐을 땐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랐었거든요. 최근엔 CT하고 PET를 합침으로써 정확하게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PET를 찍었지만 지금은 PET하고 CT를 합성한 PET-CT를 찍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T하고 PET하고 겹쳐서 PET-CT를 만든 겁니다.
대장암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죠.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대장암은 저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죠. 수술 받으면 괜찮은 거죠. 수술에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방사선 치료는요, 왜 꼭 인공항문을 달아야 됩니까? 수술 잘 됐어요. 지방에서 여기하고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수술 후에 뭘 먹어야 돼요? 수술은 다시 받겠는데 항암 치료를 또 받으려면 죽겠어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죠. 수술 받으면 괜찮은 거죠. 일반적으로 대장암 얘기가 아니고 100명의 암 환자 중에 40명은 심각하지 않은 암으로 돼 있고 60명 중에 20명은 진단 당시에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에 국한된 질환은 수술을 하거나 할 때 반 이상 60~70%에서 완쾌가 되고 나머지에서는 재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암의 병기는 대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요. 1기는 매우 조기고요. 2기는 조금 진행된 경우, 3기는 주위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 4기는 먼 기관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 병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1기는 5년 생존율이 90%, 2기는 70%, 3기는 50%, 4기는 5%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1기가 95%고 2기가 87%, 3기가 69%로 우리 병원 성적이 외국 병원보다 훨씬 좋습니다. 수술 후에도 병원 다녀야 돼요. 당연히 다녀야 됩니다. 왜? 재발의 75%는 수술 후 2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95%가 수술 후 5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대개 완치할 수 있다고,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5년 생존율과 완치율을 대개 같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년간은 3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3년간은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무슨 검사를 하고 언제 CT, 언제 내시경을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공항문을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직장암의 경우에 특히 항문하고 매우 가까운 경우에 항문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내고 직장 항문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잘려진 대장의 끝을 배 밖으로 내서 인공항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최근에는 드뭅니다. 100명의 수술을 하면 2~3명밖에 이제는 장르를 안 만듭니다. 외국에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언어 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따끔따끔하다를 영어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근질근질하다 이런 게 영어로 잘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랑이를 과연 외국에서 잘 대해줄까?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가서 잘못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 남은 여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박탈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 외국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수술을 잘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게 수술 후에 뭘 먹어야 돼요? 고기 드시라 그래도 안 드십니다. 주위에서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수술 후에는 회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 드셔야 됩니다. 개고기 원래 좋아하시면 드시고 원래 안 드시면 일부러 드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공국, 인삼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먹다가 배 터집니다. 하나만 골라서 드십시오 그러거든요. 밥이 최고의 보약이고 규칙적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 건진을 받았는데도 대장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참 안타까운데 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건강진단 받았으니까 내 몸이 완벽하다. 그거 아니거든요. 건강진단에는 몇 군데만 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괜찮은 건데 몸 전체를 검사하려면 너무나 많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랑 비교해서 중요한 부분만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장을 검사 안 했을 수도 있죠. 검진에. 그리고 검사를 받고 다음 검사 전에도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검사가 100% 정확한 거 아닙니다. 검사에는 항상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받으면 많이 아파요, 묻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수술은 이런 수술입니다. 입원 안 해도 되고, 상처도 없고, 아프지 않고, 빨리 회복되고, 합병증 사망 없고, 수술 후 대장 기능에 이상 없고, 정상생활이 빨리 가능하고, 절대 재발하지 않고, 이런 수술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의 수술이지만 어느 부분인가는 반드시 희생할 수밖에 없고, 물론 예전보다는 통증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수술 받으면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장에서 뭘 생각할까요? 세 가지를 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수술 후에 기능이 제대로 돌아올 것이냐,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즉 완치 재발 방지, 합병증 예방, 배뇨 기능, 성 기능, 항문 괄약근 보존, 이런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과연 과학이냐 예술이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하는데요. 물론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충분한 임상 경험과 수술 기술, 이거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또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외과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치액이 직장암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묻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치액이 직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의한 피가 나는 걸 환자분이 치액에 의한 피라고 혼자 진단해갖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열이 있으면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치료, 그 다음에 경향문 내시경 미세 수술, 진행성 대장암은 외과적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 절제라 하면은 이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초기 암이라서 깊이가 매우 얕은 경우에 한해서 일부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국소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소절제라는 것은 항문을 통해서 기계를 넣어서 직장암을 넓게 도려내는 건데요. 모든 환자에서 가능한 게 아니고 혹이 너무 크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깊게 파먹었어도 안 되고, 분화도 좋아야 되고, 림프절 전이도 없어야 되고, 항문에서 15cm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수술입니다. 직장암의 국소절제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동그랗게 잘라내고 꼬매는 겁니다. 잘 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일로 기계를 넣어서 다 떼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 혹 주위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그랗게 도려낸 다음에 바닥까지 파고 내려가서 떼어냅니다. 즉 계란 후라이에서 노란 계란자가 암이라고 생각하면 흰자위를 포함해서 넓게 떼어내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매우 조기암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빵 찍어낸 것 같이 떼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꼬매주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수술이 매우 어려운 게 항문에서 15cm, 20cm 떨어진 데를 꼬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요. 여기 보면은 그 매듭을 만들 수가 없어서 실끝을 이렇게 은으로 만드는 클립으로 꽉 물어서 매듭을 만듭니다.
됐어요. 네, 다음. 다들. 아니, 저 위에 구석. 예. 그 다음에는 개복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외과적 절세 시 고려사항은 암 조직과 부근의 임파선을 넓게 완전히 절제하고 재발을 최소화하고 장관의 연속성을 재건하고 가능한 한 항목 활약근을 보존해서 배려 기능과 성 기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의 위치에 따라서 잘라내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항문 근처에 있을 때는 항문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항문이 살릴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항문까지 다 도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기구들이 발달돼서요, 이렇게 장을 붙일 때 손으로 꼬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최근에 발달돼서 실제로 장을 잇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경우가 손으로 꼬매서 장을 붙이는 경우고, 왼쪽의 경우가 기계를 이용해서 장을 붙이는 겁니다. 즉, 암을 절제한 후 이런 자동봉합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 꼬매게 됩니다. 수술 장면은 수술장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항상 잘 보기 위해서 헤드라이트를 광고같이 꼭 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장을 자르는 것도 다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요새는. 밑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면 위에 거하고 붙여서 확 찍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가 떨어져 나가면서 장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듣는 복강경 수술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는 몇 개의 관을 뱃속에 뚫고 그 복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그 관 속에다 넣고 기구들을 그 관을 속을 넣고 테레비를 보면서 수술하는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장점이 통증이 적고요,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도 빠르고 정상생활 및 회복기가 빠르고 상처가 작아 미용적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장유착도 적은 편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일단 사람에서 연습을 하면 안 되니까 그 트레이닝 박스를 쓰거나 아니면 동물 실험을 해서 먼저 완벽하게 술기를 익힌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밖에서 하는 방법하고 한 손만 집어넣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손을 안 집어넣는 경우고요. 이거는 손을 집어넣고 하는 수술입니다. 지금 저거는 테레비를 보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겁니다. 구멍을 통해서 기계를 집어넣고 여기 지금 붉은 혈관을 하나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굵은 혈관을 잘 찾아내서 요거는 밖에서 수술하는 모양을 본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쪽 보면 상처를 보면 알겠지만 상처가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예전에 개복했던 사람이고 저렇게 한 손을 뱃속에 집어넣고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혈관 잡는 것도 특별히 이렇게 똑딱거리는 저 호치키스 같은 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장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텔레비를 보면서 수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하는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보트 수술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로보트 수술은 1997년부터 시작됐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강경 수술은 2차원으로 보지만 이건 입체 영화를 보듯이 보고 진행을 합니다. 아주 모든 수술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왼쪽이 로봇 수술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고 오른쪽이 저희 수술방 로봇 수술방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실제로 로봇 속에서 의사는 기구를 하나도 안 잡고 자기는 이렇게 그냥 잡고 하는데 뱃속에서 기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과 의사는 지금 입체 영화를 보기 때문에 깊이를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외과 의사가 암 치료에 있어서 선장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암의 유일한 완치수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환자의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외과 의사입니다. 나이, 건강 상태, 체형, 경제 능력 등을 고려해서 그 환자에게 가장 맞는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환자 의사와의 깊은 믿음을 형성할 수 있고 외과 의사가 수술뿐 아니라 나머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치료는 외과 의사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요. 할스테드라는 분은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내과 의사이다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대장암의 병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기보다 2기가 깊고 3기는 림프절에 전이가 있고 4기는 멀리 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걸 보고요.
항상 저희는 수술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서 환자에게 오른쪽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21세기는 맞춤의학의 시대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줬지만 이제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각에 맞는 약을 주는 맞춤의학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치료도 이제 병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원을 해서 수술 이틀 전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7일째 보통 퇴원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약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암의 치료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요법이나 보조요법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효능이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리고 새로운 아바스틴이라든지 어비툭스라든지 새로운 치료제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수술받게 되면 모든 분하고 비슷하겠죠.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음으로써 음식의 소화를 쉽게 해주셔야 되고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를 피하시고 음식은 따뜻하게 하시고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은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조금 싱겁게 드시고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드시고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훈연 제품을 피하고 하루에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금주구면 소화가 잘 되도록 적당량의 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요것만 외우십시오.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대장학문외과를 반드시 찾아가서 전문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대장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완전한 수술적 절제이며 거기에 추가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